네, 오늘은 화장품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 하락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의 정석 시간으로 보다 자세하게 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최창은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장품주가 이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네. 다음 달에 있을 방한을 앞두고 이벤트에 대한 한알려 좀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기대감과 함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게임,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 대비 게임주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게임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조금 빠르긴 한데요. 어쨌든 조금 모멘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내용을 조금 한번 그 피드백을 하면서 네. 오늘 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5G 보급률 시기별로 움직이는 그 종목들, 업종들을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통신 장비 다음은 디바이스 다음은 서비스 같은 컨텐츠, 그 다음에는 고급 서비스 쪽인 그 게임주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급 시기별로 보면은 내년 말 아니면 2021년 정도인데요. 그 왕이 부장의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한한령 해제 뭐 이로 인해서 그 판호 발급 기대감 이런 부분도 좀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그 컨텐츠 있죠. 아마 한한령 해제로 인해 가지고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그 경계가 좀 사라질 가능성도 네. 높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저기 가운데 있는 콘텐츠, 미디어 엔터 기획 쪽에서 한번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그 내년은 콘텐츠의 해가 될 것인데 우리 네. 앵커님은 피부로 느껴지세요? 그럼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네. OTT 관련해서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종을 하기 마련이죠. 네, 굉장히 좀 빨리 시장 선도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으신 것 너무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다 이제 시청하시지 않나요? 안 글쎄요. 보세요? 넷플릭스라든지 가끔 보죠. 가끔 네. 보세요. 근데 내년은 컨텐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투자의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내년에 컨텐츠가 아주 크게 확충될 것이다, 시장이 커질 것이다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네. 애플 TV도 나온다고 하고 네. 이런 관련해서는 OTT 업체들이 워낙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컨텐츠에 대해서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격화되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 그 넷플릭스 유료 구독하세요? 네. 그렇군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굉장히 네,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네. 우리 그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방송 미디어 업종의 그 업황 사이클을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시작하시죠. 자, 한국 미디어 업황의 사이클인데요. 자, 왼쪽에서 보시면 1차 상승 사이클에는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그 한류로 인해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중국발 한류. 이때는 한국 드라마의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판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3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OTT발, 네, 드라마 업황의 상승 기조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 중앙선 위로 막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으로 지금 봐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업황의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내년에 컨텐츠 업종의 그 전망은 어떨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흐름은요, 내년에 아마 글로벌 OTT 업체, 자, OTT라고 하면은 그 인터넷 기반의 TV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마 내년에 OTT라는 그 단어를 자주 접하시게 될 건데요. 네. 글로벌 OTT 업체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컨텐츠, 거기에 납품하는 컨텐츠 제작 업체나 방송사의 이익이 급증할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보급, 그 콘텐츠의 그 방송 횟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고전적으로는 일반적인 방송사에 그 광고를 넣는 그런 일반적인 광고 기획사보다 OTT가 이렇게 확보되게 되면, OTT는 인터넷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인터넷 기반의 광고 기획사가 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일기획 같은 그런 광고 대행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OTT가 우리 일반적인 그 방송 시장을 장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케이블 방송 같은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는 위기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위기는 또 기회가 또 함께 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고 네. 자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보시면 그러면 제가 내년은 이 그 방송 저기 그 컨텐츠 업종의 그 방송 제작 광고사의 그 이익 급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 내용을 보시면 네. 넷플릭스가 지금 미국 시장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네, 이에 다른 따라 업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제 많이 그렇죠.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면서 국내 시장에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활용하고 네.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계약 이제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내년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경쟁자, 그러니까 요즘 나오면은 디즈니, 그리고 애플 TV, 네. 그리고 CNBCU, 그리고 워너미디어 뭐 이런 업체들이 OTT 시장에 본격적으로 네.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경쟁이 이제 서로 이제 시작되면서 비넷플릭스의 그 OTT 업체들이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 기존에는 넷플릭스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넷플릭스 업체가 OTT 우리 그 방송 컨텐츠 제작사에게 수주를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넷 기반의 광고 기획사, 닷컴 광고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료 방송사도 이익 개선을 통해 가지고 아마 성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그 그림 화면으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OTT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네. 지금 그 왼쪽부터 보시면 기존의 그 OTT 강자, 그 넷플릭스, 아마존, 그 유튜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장의 오른쪽에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와 그리고 AT&T 그리고 그 애플 TV까지 네.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제 내년은 그 글로벌 OTT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 포함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이 글로벌 OTT 업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제작 업체들이 내년에 아주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업체가 되는 그런 케이블 TV 지방 방송 업체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 와중에서도 아마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다 통합하고 있죠. 그렇죠. 통합하고 있죠. 자,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가지고 그 경쟁을 좀 그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통신 사업자별 그 경쟁 구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1강 2중 경쟁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KT가 스카이라이프와 그 딜라이버를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하면서 37%, 그리고 LGU 플러스와 CJ 헬로가 하면서 24.4%.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와 T 브로드가 뭐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비용 개선을 이룬다는 거죠. 예, 기존에 합병이 안 됐을 때는 각자 우후죽순격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마케팅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합병을 하면서 비용 개선 그리고 그 이익 개선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저 인터넷 기반의 그 닷컴 광고 기획사가 성장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제일 기획을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기획의 네, 실적 추이와 전망을 한번 다음 자료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네, 계속해서 안정적인 그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그 후내년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막대 그래프를 비교하면은 거의 뭐 분기별로 큰 그 변동성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한 이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광고를 에코마케팅이랑 인크로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일기획을 보시네요. 네, 제일 기획이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그 OTT 향 광고 비중이 낮거든요. 근데 내년에 네.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광고 많이 하고 비중이 커지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내년에 많은 콘텐츠 업체들의 그 성장성을 이제 보일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제이 콘텐츠리 그리고 그 광고 인터넷 기반 광고 기획사들이 아마 내년에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이 네. 개념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컨텐츠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오늘 투자해져서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지켜볼 수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그러면 종목별로 국내 네. 업체들별로 좀 더 이야기를 구체화시켜 볼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인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네. 이렇게 뉴스와 나오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번 우상향으로 한번 쭉 올랐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좀 네.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일시적인 차익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넷플릭스의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넷플릭스의 건조해서요. 네. 네, 5% 지분 인수 계약과 관련된 그 내용과 이 부분은 제가 평가를 좀 적어봤는데요. 넷플릭스가 그 CJ E&M이 보유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5%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넷플릭스와 그리고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이제 승자의 계약이다는 이런 네. 평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네. 한국 OTT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그리고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먼저 이제 계약을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워낙 많은 이런 글로벌 OTT들이 경쟁적으로 콘텐츠 확보를 이렇게 서두르니까 컨텐츠 제작 비용 마진이 올라가겠죠. 단가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CJ E&M이 5% 지분을 이거 넷플릭스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네. 되면서 CJ E&M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재원 확보, 네, 그죠? 돈을 이제 받아가는 거죠. CJ E&M으로 일단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5%를 가져가면서 하고 네. 그리고 CJ E&M은 또 그 컨텐츠 배급 유통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유통 협력도 뭐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다음 자리에 보시면 그 내년에 우리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전방 시장 전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프로젝트 마진이 상향 평준화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마진. 그러니까 방송 제작 마진인데요. 흥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금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 장기 계약을 좀 했기 때문에 흥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죠? 일정 부분의 그 마진이 이제 확보가 가능해졌고 네. 그리고 그 대작 제작이 어느 정도 큰 굵직굵직한 제작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지금 전방 시장이 형성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저 부분이 중요한데요. 컨텐츠 가치 상승입니다. 자, 글로벌 OTT 업체가 그 지금 현재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다음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애플,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그 MBCU 그리고 디즈니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오면서 컨텐츠의 그 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글로벌 OTT 업체에 있어서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 시장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단가의 상승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잠시 후에 스튜디오 드래곤 부분 내용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고평가된 주식입니다. 그 퍼 기준으로 하면 50배. PBR 기준으로 하면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평가된 주식인데 이 고평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넣고 있는 콘텐츠 제작 단가에 대한 납품 단가에 대한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 종목을 대응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아닌가요? 단가가 올라가는 걸 지금- 확인을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좀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앞서 제일 첫 번째 자료에서 콘텐츠 업종으로 이제 업황으로 접근한다면은 통신 장비 다음에는 디바이스 다음에 콘텐츠인데 네. 지금 디바이스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콘텐츠를 미리 접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이번에 다음 달 초에 그 왕이 부장의 그런 그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그 한한령이 좀 해대되면서 이런 업종들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죠. 콘텐츠를 지금이라도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접근해 보자. 네, 이런 측면에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5G에 대한 시기별로 보면은 아직은 관심 가질 때는 아니긴 아니다. 하지만 네.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이라든지 무엇보다 OTT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확산으로 인한 이런 모멘텀이 그렇죠. 또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모멘텀 네.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좋은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항상 주식은 의심을 하면서 주식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없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이런 글로벌 넷플릭스 이외의 글로벌 OTT 업체들이 내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콘텐츠 시장이 제작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는 후내년 2021년에 디즈니가 이제 로드맵 상으로 보면 국내 시장의 본격 진출은 2021년이고요. 그리고 애플 TV가 아마 내년 하반기 때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좀 딜레이될 가능성, 지연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네. 되고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은 의외로 콘텐츠 업종이 위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공백기가 생겨버리거든요. 내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렸는데 이제 네. 의외로 글로벌 업체 넷플릭스만 남아 있고 경쟁사가 이제 지연이 돼버리면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리스크가. 넷플릭스로 받은 돈으로 실적을 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만 공급한다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 고평가 이후에는 비넷플릭스향 수주도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있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내년에 좀 지연이 돼버리면은 이 부분이 수주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했던 수주가 좀 안 나올 가능성, 이로 네. 인해서 좀 주가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경계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업체들 그러니까 디즈니나 애플 TV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일단은 콘텐츠에 관해 가지고는 먼저 조그맣게 이렇게 오다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본격 진출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플 이제 그렇다면 애플 TV 같은 경우에 또 투자 금액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OTT 그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 금액이 저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시장 최대의 그 OTT 업체인데요. 넷플릭스보다 왼쪽에 보면 애플 TV가 실제로 이 투자 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TV의 그 모멘텀은 내년에 꼭 제가 보기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TV향 무슨 컨텐츠 계약을 맺었다 하면은 그 업체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건 아니면 타 업체건 애플 TV향 뭔가 계약을 맺었다 하면은 그 업체는 다음에도 또 수주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 TV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CC화면으로 적어드렸는데, 자 애플 TV 관련주로 네. 해가지고 보시면 파트론, 실리콘웍스, 슈프리마를 꼽아주셨네요. 거기가 다 애플 TV 관련 부품주가 되겠는데요. 네. 미디어젠 그리고 RF 세미 요거는 그 미디어젠과 RF 세미는 음성 인식 관련주. 그러니까 애플 TV는 음성 인식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음성 인식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젠 그리고 RF 세미 그리고 파트론 그리고 그 관련 구동 부품 업체인 그 실리콘웍스나 그 슈프리마 이런 업체들이 애플 TV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애플 TV 이제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애플 TV가 아무래도 네. 적극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그주가 이제 계약하는 업체 그리고 애플 TV 관련해서 파트론, 실리콘웍스, 슈프리마 그리고 RF 세미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뭐 좀 앞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지금 고평가인데 고평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판권 인상 그러니까 납품 단가 인상이 분명히 필요하고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회사의 수익성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판매 단가 인상이 나타난다면 이 주식은 꼭 단기적으로라도 뭐 추격 매수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기억에 해두시고 그러면 언제쯤 납품 단가 인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먼저 미국 업체의 그 납품 단가 인상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 콘텐츠 제작사의 그 납품 단가를 인상했다.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마 선제적으로 한번 투자를 할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볼만한 주식이 조그만 중소형주 중에서는 J 콘텐츠리도 한번 볼만한 주식입니다. 네. J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OTT향
콘텐츠 제공 기회가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의 중장기적인 주가 위치를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그 낮은 수준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가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이제 지금 차트가 지금 네, 나오고 끊겨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볼만한 소형주 중에서는 그 신규 등록 종목인데 그 A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네. A스토리. 네, A스토리를 보시면은 역시 제작 업체죠. 네. A스토리도 내년에 아마 넷플릭스 양 그 콘텐츠 공급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신규 등록 후에 지금 바닥 한번 쭉 빠졌다가 한번 바닥권을 또 다시 형성하는 저런 분위기인데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저 단기 고점을 그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거래량 수반되는 흐름을 보이면은 저 주식은 의외로 좀 길게 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그 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J 컨텐츠리 그리고 A스토리 이 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은 글로벌의 그런 컨텐츠 관련한 판권 가격이 인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제이 컨텐츠리도 넷플릭스와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잘 못 가고는 있어요. 네, 좀 우상향하는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사실 좀 꺾이는 움직임 속에서 제이 컨텐츠리와 함께 A 스토리까지 역시 내년 컨텐츠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진단과 함께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투자의 정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